공사법 정리합시다. 공사법은 그렇죠? 제일 먼저 용어의 정의 부분이 나왔지. 나왔다. 그렇죠? 제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업자에 대한 부분들, 업자가 누구냐, 등록된 사람. 그다음에 감리원은 업자에 소속되는 기술자, 그렇죠? 그리고 기술자에 들어가져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고 갔으면 좋겠네. 발주자는 과거 기출 문제거든. 발주자는 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인데 도급받고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거. 무슨 말입니까? 원도급에 대한 부분들만 발주자라고 부르고, 그죠? 하도할 때 일을 준 사람은 보지 않는다라는, 발주자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살짝 넘어가 보고, 그 다음에 업의 등록 부분이다, 그죠? 등록 부분은 22년도에 나왔던 부분인데 뭐가 필요하냐? 자본금 필요하죠, 자본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업을 등록하더라. 시도지사는 업의 등록이니까 기본적으로 잘, 그렇죠? 그리고 10일 이내에 보관할 수 있고 7일 이내에 송부해놔야 되고 15일 이내에 발급받고 재발급일 때는 3일. 날짜 정도는 체크해놓고 가는 것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됐네요. 그리고 그 예외사항들 한번 살짝 읽을게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냥 공기업, 준정부, 지방 뭐 공사나 모두 갖추고 있을 때 주택 공급 목적이고 설계 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그죠? 그때는 업의 등록이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주택 공사 같은 형태에서,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거 지을 때, 그죠? 공사하는 것들은 안 되고 설계와 감리는 주택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지. 감리까지는. 그렇죠? 주택 설계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설계 감리 업무에 한해서만 업의 등록이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때는 무조건 기술 인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돼. 넘어가서 업에 대한 종류 부분들 보러 갈까요? 업의 종류. 설계업. 설계는 아연, 그죠? 아연제. 24년 경채에 나와서 굳이 지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 그죠? 기본적으로 보면 일반이 있고 전문이 있고 오른쪽에 성능 위주 설계가 있는데, 그죠? 전문은 모든 성능 위주 설계는 성능 위주 설계 대상 자체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 전문 설계업이 있고 기술사가 2명 있어야 돼. 수리 2 이렇게 딱 생각해 봅시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주인력을 기술사 또는 기사니까 기사만 있어도 되는 거고, 보조는 1명, 그죠? 전문으로 가려면 술사 있어야 되고, 보조는 1명. 잘 한번 봐놓으세요. 그래서 아파트 재현 제외, 연면적 3만, 공장은 1만, 재현 제외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아연제까지 딱 생각해 놓고, 그죠? 아니면 아삼이 이렇게 딱 해주지. 아삼위를 더 많이 시켰네. 아삼위 이렇게 봐놓읍시다. 아파트 연면적 3만 위. 그 다음에 감리업. 감리업은 설계업이랑 영업 범위는 동일하고요. 전문일 때는 술사 필요하고 특, 고, 중, 초 각 1명 다 필요하고, 그렇죠? 공사업일 경우에는 만 이상, 그렇죠? 위험물 제조소, 영업 범위 등등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주인력일 때는 기사 1명, 보조 1명, 그렇죠? 전문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기사 그리고 보조가 2명이 필요하지. 자본금은 1억씩 이렇게 전문이나 일반이나 공사업 똑같습니다. 개인은 자산평가액. 그리고 방염처리업에 대한 종류만 보게 되면 섬유, 그렇죠? 합성수지, 그 다음에 한목, 합섬한목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넘어가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보고 가세요. 이건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들은 기계와 전기를 구분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의 이해야. 그죠? 기계와 전기에 대한 구분이고, 이런 부분들 다 기계라 부르고 이 부분 다 전기라 부르고, 그리고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기술자 배치, 즉 착공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정법이거든. 요렇게 개정법. 착공신고 대상에 즉 기술자를 배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비상경보, 비상방송, 자탐, 화재알림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지. 나머지는 전기와 기기 구분이 있는 거니까 한번 이해해서 보고. 보조기술인력 됐네요. 건축용어 중에서 개설 그리고 이전, 정비 용어에 대한 개정사항들이 있으니까 살짝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예상문제로 갑시다. 2개 이상의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이때는 누가 필요합니까? 라면 전문이 들어갔었을 때 설계업과 감리업은 술사가 필요하다는 거. 자, 전문 설계는 술사가 필요하고 관리업은 관리사가 필요한 거지. 이해됐다, 그죠? 그 다음에 전문 설계니까 술사 필요하고 공사업일 때는 기사만 있어도 되는데 기술사만 한 명 있으니까 뭐 충분하다는 거지. 전문 설계 화재 위험 평가 대행업은 그냥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술사 그대로 해도 되지. 화재 위험 평가 대행업은 기사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전문 설계 그리고 공사는 술사 필요하고 전문 공사 그죠? 관리업일 때는 관리사가 필요해. 관리업은 무조건 관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다음 기사 또는 기술사가 필요한 거니까 기사만 있어도 되겠지. 그죠? 일반 설계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리업은 관리사가 필요하고 전문 설계, 전문 감리는 술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딱 생각하면 정리되겠지. 그 다음에 등록의 결격 사유 흔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특히나 한번 잘 보고 갑시다. 등록의 변경사항 부분들. 공사업에서 등록 변경사항들은 기소 대상을 우리 암기했던 거지. 기소, 그죠? 기소 대상. 대표자, 기소 대상. 됐네, 기소 대상. 이렇게 딱 한번 보고요. 기소 대상. 그리고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업자는 시도지사한테 신고해야 된다. 신고사항. 이렇게 해서 변경은 30일 이내에,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렇죠? 날짜 보고 관련돼 있는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더 보고 가고. 다 됐네,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거지. 요 부분 별표 한 개 딱 하고. 업자는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됐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주요 사항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공사, 그죠? 시설에 대한 종류, 그다음에 기술관리, 기술자. 그래서 종시기. 이렇게. 종시기. 종류, 그다음 시공자, 기술자.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휴폐업. 그죠? 휴폐제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요거 2일입니다. 2일 이내에 처리. 그다음에 업자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은 30일 이내에 그렇죠? 뭐 변경되는 부분들은 휴업이나 폐업이나 지위승계에 대한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양수양도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같아. 주의사항만 딱 보면 폐업했는데 6개월 이내 같은 업종으로 들어오면 지위까지 다 승계되는 거. 행정처분 효과까지 다 같이 가져간다는 거 한번 보놓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지위세계 연장선상이 상속, 양수양도, 합병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지. 그렇죠? 나왔던 거니까. 요거 주의사항 한번 보면 지위승계는 5조 결격사유를 준용하는데 지위를 승계하려고 하면 결격사유가 아닌 사람만 지위를 승계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상속의 경우에는 세 가지 지위승계 과정이 상속, 양수양도, 합병이 있는데 상속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여도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를 뭐 묻지 않겠다. 그대로 괜찮다는 거지. 그렇죠? 나머지 사항들 보고. 지위승계. 필요서류는 어려운 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업자와 관련 지위승계 관계 있는데 누구한테 알리는지 한번 보고 가세요. 내용들. 그렇죠? 나머지는 취소 정지 관련해서 그죠? 거짓 부정, 그죠? 거결 대의 이렇게 딱 외워버렸지. 거결대의. 그죠? 지금 현재 공사업법이니까 그죠? 3개월 이내에 해소시키면 괜찮다라는 거 방문을 했었고 그 내용으로 한번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운영에 관련해서는 그죠? 운영에 관련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가지고 그죠? 공사 등을 수급 시공하면 절대 안 돼. 그죠? 그리고 대여 안 돼. 그죠? 그리고 영업 정지나
영업 정지,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 받은 날부터는 공사 금지. 예외는 이렇게 되어 있는 미리 일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죠? 착공 신고 수리되어 있고, 수리되어서 공사하고 있는 자가 도급 계약은 해지가 안 돼 있어. 그러면 계속해도 되는 거고, 방음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으로 다 보면 되겠지.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요거는 별표 하나 치고 갑시다. 하자 보수 보조 기간 동안은 해당 업종별로 보관해야 되는 서류들이 정해져 있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설계 기록, 그리고 설계 도서. 공사업은 공사 기록. 감리업은 감리 기록, 감리 일지, 완공 당시 설계 도서. 완공 당시 이거 가세요. 등록의 취소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공사법은 약간 좀 달리 대여를 그렇게, 그죠? 일단은 거짓 부정,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특히 중요하지. 영업 정지 기간 동안 공사하면.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딱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근데 지위 승계 관련해서는 부분들은 6개월 동안 이렇게 뭡니까? 등록을 취소시킬 정도의 형태인데, 그죠?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그죠?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결격 사유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지. 이해를 잘해. 그죠? 예, 상속일 때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는데, 그죠? 결격 사유여도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묻지 않겠다. 그죠? 등록 취소권에 그렇습니다. 등록 취소. 잘 이해해서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영업 정지. 그죠? 등록 기준이 미달됐더라. 요거 딱 1년이 지날 동안 안 했어, 일을. 휴업했어. 그러면 6개월 이내 영업 정지다. 그죠? 나머지 한번 봐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들이 나와 있는 형태의 업종별이 있으니까, 뭐 시설법 거, 그죠? 관리사,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탱크 시험자들 다 있으니까 비교해서 한번 봐놓도록 합니다. 그죠? 이것들은 이제 비교니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준이 새로 생긴 거 한번 딱 정리하러 갈까요? 기준이 새로 생겼어. 그죠? 뭡니까? 그러면 부정청탁이지, 부정청탁. 부정청탁이라는 부분들 1,000만 원,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이렇게 3개월, 2개월, 1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이니까 요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어떻게 기억하라고 돼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 요렇게, 그죠? 1, 2, 3, 4, 5, 6 이렇게 1,000만 원, 그죠? 그리고 1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터 해서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이상이면 3개월, 100만 원 미만이면 뭐 1개월 이렇게 딱 되는 거니까, 그죠? 3차 때는 등록 취소돼 있습니다. 예상 문제니까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 기준이네요, 그죠? 행정처분. 처분 부분에서 2분의 1까지 가중처분 되냐 안 되냐, 네, 한번 보고 가세요, 그냥. 요 부분들 가중과 감경 딱 한번 봐놓으세요. 5년 동안 모범적이었습니다. 5년 동안 모범적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다. 과징금도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죠? 간단하게 봅시다. 시설업은 3천, 시설업에서 관리업, 그죠? 관리업. 얘는 이제 관리업이다, 관리업. 나머지 공사업이랑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2억씩, 그죠? 요 부분들 별표 하나 추가할게요. 뭐냐? 청장과 시도지사는 7일 이내 협회의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어떤 사실입니까? 등록 취소, 시정 명령, 영업 정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 내역, 그리고 자격 취소 정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설계로 들어왔어. 설계는 업의 등록자는, 그죠? 법, 명령, 기준에 맞게 설계라.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어. 예외사항은 24년도 경채 문제입니다. 경채 문제. 나머지는 등등등 됐고, 됐네. 나머지 읽어보세요. 그 지금 성능유지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설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본 거지. 그렇죠? 시공 똑같은 내용이네요. 업에 등록한 자는
명령 기준에 맞게 시공해라. 위반 시 1년에 1천입니다. 그죠? 공사업자는 소속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라. 미배치는 200과를 받습니다. 그죠? 요 배치의 범위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고, 기술자 배치 제외. 기술자 배치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 있어. 유사공정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그죠? 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 공사 중에서 비상전원을 전기가 한다든지, 그죠? 상수도나 소화수조, 저수조, 우리가 말하는 상수 소화용수 설비죠. 소화용수 설비 그 관련해서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자든지 상수도, 상하수도 설비공사, 그죠? 겸용되는 재연, 겸용되는 방송 또는 무통일 때, 통신, 그리고 재연일 때는 기계설비 가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죠? 이 부분 살짝 한번 보고 갑시다. 체크는 안 돼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자의 배치 부분이네. 별표는 2. 기술자는 원래는 기준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죠? 첫 번째, 연산만이고 지하층을 포함해서 16층 이상이고 500세대 이상이다. 상주 대상이다. 그죠? 상주 대상이다. 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 배치해야 되는 거죠. 그 한 명이 한 현장만 배치해야 되는 거. 원래 이제 그 한 명은 2개 공사 현장에 초과해서 배치를 2개까지 가능합니다. 2개까지. 초과해서 배치가 금지되어 있단 말은 2개까지만 해라. 이렇게. 예외 3개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들 뭡니까? 연 5천, 그렇죠? 그리고 합계가 2만 초과 금지, 2만까지만 해라. 5천 이상이 2개고 5천 미만이 같이 배치되어 있을 때는 5천 미만에 한정해서 이 5천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가서 요것들은 이제 항상 예상 문제고, 기술자 배치는 23년 기출이었고요. 감리원 배치 같이 보고, 이건 뭐 나왔어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고 갑시다. 지금 20만 그리고 층수가 40층 이렇게 때는, 그렇죠? 기술자는 특급이고 감리원은 특급이자 기술사를 비춰야 돼. 기술사. 그럼 같이 보고 갈게요. 지금 우리 공부는 왼쪽만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3만 이상. 자, 아파트는 제외되어 있고 16층 이상. 이때는 기술자는 고급, 감리원은 특급. 이렇게. 그리고 재연, 그죠? 재물. 그리고 1만의 아파트. 1만화. 그리고 5천 외. 아파트 제외. 위에 있는 내용으로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죠? 1만 이상의 아파트, 5천 이상의 3만까지 아파트 제외 이렇게 됐지. 그죠? 요거하고 요거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파트 제외와 아파트 제외는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5천 이상이면 중급, 3만 이상이면, 그죠? 고급. 20만 이상이면 특급. 요 이름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아파트 제외 있네. 아파트 제외. 1000 이상. 1000 이상은 초급, 5000 이상은 중급, 3만 이상은 고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지하구 있어요. 지하구. 요렇게 딱 이해하고. 감리원 배치 기준도 특급과 고급은 동일해. 요 기준이 동일한 기준. 가고, 동일한 기준으로 가고, 재물도 똑같죠? 재물 똑같이. 그죠?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라면 3만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만의 아파트는 좀 특이하지. 고급이고, 그리고 5천 이상이 중급, 5천 미만이면 초급 돼 있어. 감리원하고 기술자가 좀 다르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일원화시키면 좀 더 많이 편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기술자에 대한 배치 기간은 요 내용입니다. 기술자는 착공일부터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일까지. 그죠? 예외사항이 있어. 예외사항이. 그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들. 요것들은 별칙은 별표 하나 쳐가지고 전체를 이해합시다. 기술자를 미배치하면 200과.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감리업자에 대한, 그죠? 미지정이면 1년에 1천. 본서장 미신고하면 200과. 감리원을 미배치하면 300발, 본서장은 200과, 미통보하면. 요 내용들 맞아 보고 가세요. 통보. 완공검사에 대한 대상들이 있네. 완공검사.
완공검사에 대해서는 둘 다 기출돼 가지고 그런데 24년 기출이니까 바로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요것들은 암기합시다. 스물, 그죠? 스물, 노숙, 그죠? 판수는 종교시설, 그죠? 창문을 11층을 1만 1,000원 받고 지운다. 지하상가 잘 한번. 요 지하상가라는 거 잘 이해해 놓읍시다.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주의 표시 한번 하고서 보고. 그죠? 넘어가서 착공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착공신고도 시험에 잘 나왔지만 그래도 별표하고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개정법이 있으니까 그거 부분 한번 보고 가자는 거지. 어떤 내용들입니까? 봤더니 스프링쿨러가 등으로 바뀌고 방호방수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어. 물분무 등도 방호방수, 스프링쿨러 등도 방호방수.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송수관 설비는 송수구역, 살수 설비는 살수, 연소 방지는 살수, 제한 설비는 제한구역, 비콘은 콘센트는 전용회로 이렇게 됐지. 무통은 증설일 때는 대상이 아니다. 증설, 그렇죠? 소화용수도 증설 대상이 아니요. 자탐은 경계구역, 화재 알림도 경계구역. 비상방송과 경보 설비는 증설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됐지. 잊지 마세요. 그래도 화재 알림 들어온 기능으로 22년 공채지만 다시 한번 예상 문제로. 별표는 2. 잘 나온다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감리자에 대한 지정 부분들 마저 한번 볼게요. 지정 부분들. 이것도 방호방수구역 나와 있고 신설, 개설, 증설로 돼 있거든. 잘 이해해야 되는 거지. 이때 주의 표시가 연결송수관 증설은 그죠? 감리자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전체. 요 주의할 점은 요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뭐하고 뭐를 요 부분. 요렇게는 자탐의 경계구역의 증설이라든지 화재알림 설비의 경계구역의 증설은 착공신고는 대상인데 감리는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통합감시, 비상경보는 신설 때도 그렇죠? 우리 감리 지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들. 그렇죠? 착공신고는 대상이지만 감리 지정 대상이 아닌 거. 여기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비교표니까 좀 마무리 좀 잘 해놓도록. 그렇죠? 방금 전에 표시했었던 것 중에서는 캐제는 뭡니까? 캐제. 캐비넷 간이 스프링클러는 제외된다는 거. 호제는 뭡니까? 호스릴 방식 제외된다는 거. 그런 말이지 뭐. 나머지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이하는 공사는 펌프, 수신반, 동력과 감시 제어반. 이게 분리가 돼 있거든. 그렇죠? 요 아래 아까와 똑같습니다. 요렇게 분리됐어. 이 부분을 동력 제어반, 감시 제어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큰 의미가 없는데 뭐 개정법 용어장 자체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착공신고에 대한 제외죠. 이렇게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죠. 이때는 이제 비상 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자가 하는 거.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돼 있으니까 조금 주의 표시하고 나머지 착공신고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설계도서 들어간다 정도만 보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개정된 사항이니까 23년도에 경치에 나왔어도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되지. 그죠? 기본 첫 스타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하자보수를 해줘라. 이런 말이죠. 관계인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자 발생은 공사업자에게 알려야 되고 3일 이내에 하자 보수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돼. 서면. 24년 경채인데 다시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경우. 그렇죠? 얘가 3일 이내에 이행을 안 해줬어요. 이행을 안 했어. 그렇죠? 서면으로 안 줬어요. 그렇죠? 계획이 엉망이에요. 그렇죠? 보증기간은 23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별표 칠게요. 개정되었던 사항들. 피난기구. 유도표지가 있던 게 사라져 됐지. 없어졌어. 스프링클러는 스프링클러 등으로 바뀌었고, 그죠? 화재 알림 설비가 추가로 됐고, 상수도에서 소화용수 설비로 설비가 나머지 소화수조라든 저수조가 다 들어간 거지. 보고. 그 다음에 감리로 들어왔어요. 감리.
감리는 업을 등록한 사람만 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감리업자 업무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별표 하나 치고 갑시다. 감리 업무. 감리 업무는 적합이 넷, 적법이 셋, 그리고 성지, 지도감독, 성능시험, 그렇죠? 도서, 변경, 용품, 그리고 상세도서. 용도 변상입니다. 그렇죠? 도용 변상. 도용 변상이 들어갔겠네. 도용 변상으로 갑시다. 지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암기된 대로 그대로 가고 도용 변상. 도용 변상. 불계피한 거죠. 불계피. 완공돼 있는 성능시험, 그렇죠? 그리고 설계도서하고 안전기준 맞는지 확인하는 거. 근데 상주공사 감리에 대한 종류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빨리 암기를 해놓고. 이걸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나머지 부분들 봐놓으세요. 그죠? 감리업자가 상주감리업자가 1일 이상 현장에 이탈하면 감리일지 기록하고 발주청에 확인을 받으면 돼. 대행자 배치하면 되고. 그러면 큰 문제는 법적으로 없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렇게 보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주일에 비상주는 이렇게 되죠. 비상주라고 하는 개념은 없고 이렇게 이제 일반 감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지. 넘어가 볼게요. 같은 내용입니다. 감리자 지정은 바꿔놨죠. 앞쪽에서 봤던 거. 같이 한번 봐놓으세요. 똑같이. 그렇죠? 화재 알림 설비 들어왔다라는 것들 잊지 말고. 그렇죠? 나머지 한번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감리 쪽에 이렇게 감리원에 대한 배치 부분들을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렇죠? 감리업자가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하고 변경 시 동일한 사항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렇죠? 나머지 쭉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 그렇죠? 보면 좀 특이사항이 감리원은 이렇고 다시 한번 잠시 얘기하면 업자는 감리업자를 지정하는 건 관계인의 역할이고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은 감리업자의 역할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신고해야 되고 30일 이내다. 그렇죠? 통보해줘야 된다. 등등등. 보고 가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됐고 공사감리자 지정 신고할 때 서류는 뭐냐 한번 더 보고 가고. 그렇죠? 조심해야 될 사항들 중에서 등록증 등록수첩 괜찮아. 설계계약서가 들어가. 신기해. 감리계약서도 들어가고. 요거 조금 조심해 놓으세요. 아직까지 법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감리계획서 그리고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딱 들어있네. 그렇죠? 저버릇 같은 내용들이고 넘어갑시다. 이제 감리 배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해할게요. 감리원 배치다. 20만이면 기술사, 40층 기술사, 그렇죠? 20년 공채였네. 그렇죠? 3만 이상이면 특급, 16층 이상 특급, 그렇죠? 그리고 재물 3만, 그렇죠? 재물 3만 원이야. 3만 원. 5천 원은 중급, 5천 원 미만이면 초급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지하구는 초급. 여기까지 다 이해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살짝이 보고 가고 이런 부분들은 살짝 그냥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일반 감리는 주일에 그렇죠? 이것들 별표 하나 딱 하고 일반 감리 5개 연장 5개 이하고 그리고 자탐과 옥내수화전 옥자면 옥자로 2개 연장 사이가 옥자 둘 중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30km 이내로 되어 있으면 1개 연장으로 보라. 그러면 2개가 다 1개 연장처럼 보는 거니까 10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에 무관하게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그렇죠? 5개까지만 가능한 거지. 5개. 다 봐놓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들 한번 읽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칩시다. 공사 감리 결과에 대한 통보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감리를 마치면, 그렇죠? 관계인 또는 도급인 또는 건축사 또는 본서장
이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제출. 공사 완료하면 7일 이내에. 그렇죠? 어떤 서류가 들어간지 23년도 기출이었기 때문에 시험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그 서류 제출하는 측면들이 나름 조금 더 중요해가지고 기출됐으나 한 번 더 보고 하는 것. 첫 번째 뭡니까? 성능시험표. 성능시험표. 이게 개정법이거든.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에 변경돼 있는 도서만 들어갑니다. 감리일체 들어가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이라든지 신청서에 신청 증빙서류. 야, 이제 건축물의 준공이 납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 공사업에 대한 도급을 한번 가봅시다. 도급. 그죠? 도급할 때는 업자에게 도급해라. 위반 시 1년에 1천. 그죠? 다른 업종 공사하고는 분리해서 도급해야 된다. 위반 시 300벌. 그죠? 분리 도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죠? 요 분리 도급 좀 나름 중요한 편이거든. 그리고 하도급으로 넘어갑시다. 하도급에 대한 제한. 원래는 하도급을 하지 마. 원래 설계 시공 감리는 하도급하면 안 됩니다. 뭐 공사업 거의 대부분에 하도급하면 안 된단 말이지. 시공인 경우에만, 그죠? 시공인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도급받았으면 일부를 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면 말이 무슨 말이요? 한 개 빼놓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나쁘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하도급 받았으면 제3자한테 하도급은 절대 안 돼. 재하도라고 불리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도급이 가능한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도급이 가능하냐? 그죠? 하도급 금지인데 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봤었는데 공사업을 가지고 있고 공사업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전기 그리고 통신 이런 업종을 같이 갖고 있을 때 같이 일을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때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하지만 어떤 거는 하고 나머지 설비를 넘길 수 있는 거는 착공신고 대상인 것 중에서는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자들한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급계약의 해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까? 그렇죠? 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 미지급은 좀 심화 부분이라서 한번 쭉 읽어보고 이런 것들 한번 착 보고 가면 수치상으로 좀 걱정이 되네. 부정청탁 똑같이 이거는 별표 하나 치고 그렇죠? 한번 읽고 가세요. 부정청탁이다. 쭉 한번 보고 그렇죠? 그 다음 넘어가서 공사감리업자에 대한 제한 심플하고 간단하고 중요한 문제지. 결국 핵심사항은 뭐 시공과 감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사업자하고 그렇죠? 감리업자하고 공감은 안 된다 그러지. 공감은 그렇죠? 그리고 임직원이면 안 돼. 기업 집단이면 안 돼. 시공능력 평가에 관련돼 있는 공시는 우리가 뭐 그전에 예방법에 사업법에 몰려있던 표를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설계감리업에 대한 선정은 개정법이라서 한번 보고 갑시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가 집을 지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감리업자 선정하는 것도 내 임이지. 왜? 내가 집 짓는 것에 대한 감리를 선정한다든지 공사업자 선정하는 게 되거든. 하지만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형태. 대표적인 예가 주택건설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들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 뭐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뭐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정 뭐 군수한테 마찬가지.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승인을 내주느냐, 어떻게 인가를 내주냐. 승인에 관련돼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인가를 내줄 때 뭐 감리업자를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쉽게 얘기하면 입찰로 해라는 거지. 입찰. 왜 입찰로 해야 됩니까? 자꾸 이제 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그렇죠? 보통 이제 약간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들은 뭐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것들 문제점. 대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 대상이다. 그렇죠? 사업계획이 인가한 날부터는 7일 이내 체크해 놓읍시다. 보고 그렇죠? 사유가 없어지면 7일 이내. 그렇죠? 7일 이내 개시. 그럼 날짜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지. 종합 정보 시스템의 구축이네. 법 26조 3. 읽어보면 되겠네, 이거. 읽어봐서 풀리면 되지. 그 다음에 기술 경력에 대한 인정.
그렇죠? 가장 좀 최근에 비교적 나가긴 했지만 좀 많이 어렵거든 솔직히. 그렇죠? 이거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소방공무원 모든 소방공무원이 경력을 다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 경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지. 읽고 가세요. 나머지는 됐고. 이 표들은 지금 보기 힘들어. 그렇죠? 이거 다 어떻게 암기했었으면 더 잘 뭐 금상첨화고 쉽지 않지. 그렇죠? 그래도 나머지 한번 보고 가세요. 소방기술자 양성교육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다. 그죠? 요게 이제 기출문제지. 전국 그렇죠? 4개 이상의 시도에서 교육훈련장을 마련하고 등등. 수치 위주로 시험에 내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잘 준비하고 맞췄으면 잘 풀렸을 시기겠지. 넘어가서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 기술자의 실무교육. 예상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무계획은 기술자는 행안부령의 정에 따라서 실무계획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실무계획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2년마다 1회씩. 그렇죠. 그리고 10일 전까지 교육 대사자한테 알리더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계획에 관련돼서 교육에 관련해서 강습 교육과 그렇죠? 실무 교육 등등을 배웠었거든. 그때는 20일, 30일이었었는데. 그렇죠. 장비들 한번 보고 가세요. 장비들. 그다음에 시설업자에 대한 협회. 업자협회가 생겼습니다. 업자협회. 읽고 보고 갑시다. 설립에 관련된 것만. 안전의 설립이 어떤 절차에 대해서 받듯이 마찬가지로 그렇죠? 협회를 설립할 수가 있고 협회를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렇죠? 협회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청장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설립 등기하면 성립됩니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고. 나머지는 넘어갑시다. 위위탁 어렵네. 그렇죠? 지하층에 대한 비교 등등등. 그렇죠? 1급은 내용이 수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권한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 법령 근거가 좀 바뀌었으니까 보고. 권한자들입니다. 나머지는 보고 갔으면 좋겠네요. 공사업법은 마찬가지로 5문제. 그렇죠? 나올 수 있는 형태 예상 문제로 보여 있는 범위를 열심히 외워가지고 남은 시간 꼼꼼하게 보도록 합시다.